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좀 무서워하는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가 비대증 수술을 받았는데 기저귀를 찬다, 정액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나도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일부 분들은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수술 후에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고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후유증이 바로 역사정입니다. 요즘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표준적인 수술 방법인 홀랩을 받으면 약 한 70에서 80% 환자가 역사정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생긴 역사정은 전립선 구조가 수술로 변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정된 정액이 몸 안에 쌓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배뇨를 할 때 소변에 섞여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역사정으로 부부관계 시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로 부부관계를 아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40대나 50대 이런 젊은 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다지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 약이 안 들어서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역사정이 적게 생기는 그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립선 결찰술, 워터젯 로봇 수술, 수중기용 경요도 전립선 기하술, 리줌이죠. 전립선 동맥 색정술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들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역사정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은 후에 발기부전 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술하고 나서 단기간 내에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통적인 방법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홀랩, 로봇 보조 단순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 결찰술, 워터젯 로봇 수술, 리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술이 가능해요. 이들 수술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발기부전 발생의 위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수술은 아주 고전적인 수술 방법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내시경 끝에 달린 전기 소작기로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수술 방법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고, 아직 국내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술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전기 소작기에서 나오는 열이 전립선 주변의 발기신경이나 음경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 등에 전도가 돼서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나서는 발기부전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중에 나온 수술인 홀랩은 수술할 때 레이저를 사용하니까 주변 조직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좀 적고 좀 더 정밀하게 전립선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또 가장 최신의 방법인 워터젯 로봇 수술은 고속의 수압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니까 수술 중에 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고요. 리줌 같은 수술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수증기열을 대류의 방식으로 조직 안에 투입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성관계가 아직 중요하신 분들은 비대증 수술 방법을 정하기 전에 각각 수술 방법에서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성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요실금은 크게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 요실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실금은 증상과 생기는 원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운동,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같이
배 압력이 증가할 때 방광에서 소량의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상황은 방광을 지탱하는 골반 기저근이나 요도괄약근에 손상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할 때 요도괄약근이 손상되면 복압성 열식음이 발생하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옛날 방법으로 수술을 할 때 잘 생깁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그런 아주 옛날 수술들은 이 전립선 조직을 방광에서부터 요도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깎아내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아주 적은 그런 미숙한 수술자들은 조직을 너무 끝까지 깎아서 요도괄약근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랩이나 리줌, 워터젯 같은 더 최신의 방법들은 수술을 할 때 요도괄약근이 안 다치게 하는 그런 안정장치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압성 요식음이 훨씬 덜 생깁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을 때 어떤 복압성 요식음을 피하고 싶으면 수술 경험이 좀 풍부한 그런 숙련된 수술자한테서 좀 더 최신 방법의 수술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절박 요실금은 갑작스러운 배뇨 충동이 발생하고 이를 참지 못하면서 소변을 지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충동은 갑자기 나타나면서 환자는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셀 수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가지고는 절박 요실금은 꽤 흔하게 생깁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소변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방광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아주 울퉁불퉁하게 되는 방광 변성이 생깁니다.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면 일시적으로는 방광 수축력이 높아서 소변 배출을 도와주지만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빈뇨, 소변을 잘 못 참는 절박뇨,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 등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 증상 기억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대부분은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세뇨,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 등이 처음에 생겼다가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빈뇨, 절박뇨, 야간뇨 같은 저장 증상들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또 아주 심한 분들은 소변을 지리기도 해요. 그걸 절박 요실금이라고 하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저장 증상이 같이 있다, 이런 말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한 상태고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맞아요. 대체로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는데 수술로 전립선의 막힘을 갑자기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시적으로 저장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즉 수술하고 나서 절박성 요실금이 통과 의례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절박성 요실금이 생겼다 이러면 수술이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수술하면은 증상이 더 나빠지는데 수술을 해야 되냐고요? 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 방광 변성을 방치하면 소변 지리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방광에 짜주는 힘, 수축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방광 부전이 오기 때문이에요. 방광 부전이 오면 그 어떤 치료로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절박성 요실금은 대부분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고, 또 방광을 안정시키는 항콜린제 같은 약을 수술하고 짧게 쓰면 회복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비대증 수술하고 절박성 요실금이 좀 왔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런 걱정 때문에 수술을 피하시는 것도 별로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 재밌고 유익했다고 판단되시면 저희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소변 증상에 대해서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소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병원 진료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661-2282로 전화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